면 라떼 한 잔의 따스함과 감동이 더 오래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매주 수요일 음악실 초대석에서는요, 국내 정상급 음악가들의 귀하디 귀한 라이브 연주와 진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공들여 준비한 따스하고 가을가을한 음악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화제의 음악가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라이브 연주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음악실 초대석이에요. 오늘은 데뷔 때보다 더 험난하고 더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데뷔 10주년 기념 리사이트를 앞두고 있는 기타의 여신 박규희 씨와 함께합니다. 무려 9번의 국제 콩쿠르 우승과 8장의 음반 발매 등 독보적인 기록을 갱신하면서 한국 클래식 기타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박규희. 지난 10년간 사랑받았던 그녀의 대표곡들을 찐 라이브로 오늘 감상할게요. 먼저 첫 곡 페르난도 소르의 에뚜이드 오프스 6의 11로 문을 엽니다. 기타리스트 박규희의 라이브 연주입니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아, 이런 섬섬옥수 트레몰로를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다니. 박규희 씨의 라이브 연주였어요, 여러분. 페르난도 소르의 에뛰드 오프스 6의 10일이었습니다. 한 우리 만난 지 2년 넘었는데. 벌써 2년 됐어요? 네, 한 2년 반? 근데. 오래됐다. 그 예쁜 점도 그대로고. 이걸 기억하시다니. 그럼요. 박규희 씨의 매력 포인트. 근데 벌써 데뷔 10주년이라니.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사실 데뷔해서 10년 사이에 9번의 국제 콩쿠르 우승, 8장의 음반, 이걸로 박규희 씨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지난 10년간 박규희라는 기타리스트가 어떤 행보를 걸어왔는지 저희가 준비한 스페셜 프로필로 한번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브랭땅 국제 콩쿠르, 아람브라 국제 기타 콩쿠르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대회에서 무려 9번이나 연달아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를 놀라게 한 아시아의 작은 거장이죠. 2010년 클래식 기타의 강국 일본에서 처음 데뷔를 했어요. 무라지 카오리의 뒤를 잇는 연주자로 주목을 받으면서 한류 열풍을 일으켰죠. 2012년 한국의 기타리스트로서는 최초로 카네기 홀에서 데뷔합니다.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 섬세하고 아름다운 연주로 뉴욕 청중을 사로잡은 건 물론이고요. 이후 내놓는 음반마다 일본 평단과 언론의 호평을 받으며 차트의 여왕으로 등극했죠. 스페인 여행, 최후의 트레몰로, 하모니아 등 솔로 음반만 무려 8장을 히트시키는 기록을 세웠고요. 2012년부터 대논 레이블 전속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최고의 기타 제작자 다니엘 프리드리히가 만든 맞춤형 기타를 소장한 기타리스트입니다. 일본 기타의 거장 쇼무라 키요시가 연주의 어떤 부분도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부자연스러움은 없다면서 극찬한 연주자 박규희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와, 궁금했던 이야기들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뜨겁게 기타를 사랑한 시간대 프로필에서도 느껴지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프로필 부금 BGM 이거 말고 좀 더 신나는 행진곡 풍인데 오늘 조금 색다르게 지금 저는 이 부금이 안 들려서 부금이 안 들리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나가고 있는구나. 이 부금은 무엇? 예,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박규희 씨 음반 좋아하시는 청취자들이 정말 많은데 첫 곡으로 소르의 에뛰드를 전해주셨어요. 네. 음반에 담겨 있는 곡이었던가요? 지금까지는 없고요. 네. 앞으로 제가 이제 새로 음반을 낼 예정인데 콘서트에 맞춰서 이제 음반이 발매될 예정인데 그걸 위해서 새로 수록한 곡이에요. 그렇군요. 네, 콘서트 때는 많이 연주해온 곡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연습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들어보려고 찾다가 유튜브 뮤직. 네. 그러면 이 곡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나갔던 생애 첫 기타 콩쿠르에서 연주했던 곡이라고? 이 곡은 아니고. 이 곡 아니라. 그 곡 중에, 그 연습곡집 중에. 네, 한 곡, 다른 곡이 또 더 간단한 게 있어요. 간단한 곡. 월강이라고 있는데. 그 곡으로 나갔었고요. 이거는, 그렇죠. 비엔나 그 유학 때 입시곡으로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 곡을 그때부터. 그렇죠. 깜짝 놀라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이걸 했다고? 그래서 오늘 17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데뷔 10주년 기념 공연을 갖게 됩니다. 네. 10주년의 기준점으로 삼는 무대가 뭐였었죠? 2010년에 제가 첫 앨범을 발매를 하고 일본에서 그리고 거기서 무사시노 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데뷔 연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NHK에 방송이 된 거예요. 1시간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저의 가장 큰 첫 데뷔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러네요. 그때를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제 벌써 그때 그 이후로 10년이 됐죠.
야, 정말 데뷔치고 너무나 큰 데뷔였네요. 네, 맞아요. 예, 근데 데뷔 때보다 더 험나고 더 많은 우여곡절로 이번 10주년 기념 리사이트를 열게 됐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스페인에 있었는데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오는 길도 너무 험난했고 그리고 또 콘서트가 한번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고 다시 재오픈이 됐는데 그 재오픈이 되면서 원래 그 롯데 콘서트홀에서 하려던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연기돼서 11월이었는데 그걸 취소하게 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내년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래서 이 콘서트로 인해서 많은 것이 주위에서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좀 험난하게 날짜가 정해졌어요. 네, 그래도 이번 10월 17일에는 꼭 열렸으면 좋겠어요. 잘 열릴 거라고 믿어요. 박규희 씨를 정말 기다렸던 팬들이 얼마나 그래도 다행이다 기다린 보람을 느끼시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말. 네, 이번 리사이틀은 이제 그런 팬들에게 보답하는 무대도 될 텐데 그동안 주로 솔로 연주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때가 때이고 또 기념할 만한 큰 무대니까 다른 연주자들과도 함께 한다고요? 네. 일부를 솔로로만 하고 제가 기존에 해왔던 10년간 많이 연주를 해오고 제가 가장 많은 힐링을 얻었던 곡들 그런 곡들 중심으로 선곡을 했고 2부 때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아티스트 분들을 모시고 이제 다양하게 축하를 받는 그런 의미로 좀 게스트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플루티스트로 조성현 씨가 나와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기타 제 후배이자 동료인 우리 기타리스트 친구들 박지형, 네, 임미가 너무 멋있더라고. 지난번에 여기 와서 보사노바 부르고 갔던 친구요. 부르다가 정말 현지인 오신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정말 재능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또 김진세라는 김진세. 네, 얼마 전에 EBS 스페이스 공감에서 연주했었던 그런 친구들 요즘에 또 이렇게 뜨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리고 또 임미가라고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 셋이 저랑 같이 콰르텟을 연주해 줄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분 게스트는 아직까진 비밀입니다. 왜요? 여기서 공개하셔야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제가 이제 소속사와 대표님과 상의가 안 돼 있어서. 상의가 안 끝났어요? 어머, 큰 얼굴이신가 보다.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네.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그것도 아직 밝힐 수 없습니다. 안 넘어오시네. 프로그램은 뭐 어떤 이런 퀄텟하고 조성현 씨하고는 뭐 하세요? 조성현 씨하고는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라고 플루타고의 그 오리지널 곡이 있는데 그 곡을 연주할 예정이고 그리고 기타 퀄텟은 카르멘조 곡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타로 했을 때 또 스페니시한 또 그런 요소들을 잘 나타낼 수가 있어서 축제로구나. 네, 맞아요. 축제 정말 축제처럼 축제 한 판이. 기타 퀄텟이 아마 마지막 장식을 할 것 같은데 기타의 축제 그리고 기타의 매력을 이 큰 롯데 콘서트 홀이라는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큰 홀이 다 찰까요? 기타 소리로? 그게 이제 마이크의 힘을 빌려야 되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채우는 거죠. 그렇죠. 뛰어앉게 합니까? 네, 해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만. 지금 티켓 어떻게 됐어요? 네,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어요. 자, 여기서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들어야 될 텐데, 야, 이 곡을, 오늘 사실 이 곡 들으면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스투리아스, 알베니스 아스투리아스입니다. 트레몰로를 듣기 위해서 이 곡은 뭐 가장 적합한 곡이 아닌가 싶은데,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이 곡은 제가 사실 스페인을 너무 좋아하고, 스페인에서 몇 개월간 이렇게 살고 유학도 하고 했는데, 아스투리아스라는 지방을 못 가봤어요. 스페인의 북부 지방인데 이 곡을 제가 가장 오랫동안 알베니스 곡 중에서 쳐왔는데 아스투리아스에만 못 가본 거예요. 그러다 작년에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가봐서 아스투리아스 지방을 거의 전역을 좀 돌았었거든요. 그때 느낀 감정들을 담아서 어머 어떡해. 오늘 스페인 아스투리아스가 이제 저희 이제 가슴으로 들어오나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 곡은 그 곡
그 주법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안달루시아, 그러니까 남부지방을 표현한 플라멩코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아스투리아스의 그 정말 산이 많고 스위스스러운 분위기거든요. 네. 그런 거랑 약간은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약간 그 저는 이미지 떠올랐던 게 그 처음에 산에 그 안개가 자욱히 이렇게 깔려 있다가 그게 점점 이렇게 폭풍으로 한번 거치고 폭풍으로 막 변해가는 그런 약간 자연적인 느낌? 그런 거를 좀 느꼈거든요. 대자연이 막 호흡하고. 네네네. 그게 빠르게 움직이는. 산에서 보면 정말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산 위에 있는 구름들을 보면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그런 느낌을. 오늘 또 고속 카메라로 변화하는 그 스페인 산맥의 풍광을 좀 상상하시면서 박효희 씨의 라이브 연주 청해 듣겠습니다. 알베니스의 아스트리아스, 박효희의 라이브 연주입니다.
이게 라이브 연주라니. 알베니즈의 아스트리아스 기타리스트 박규희의 라이브 연주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박수 안 쳤어요. 이거 남겨놨다가 다시 한번 저희 생각날 때 듣고 싶어서 맑은 가을 하늘과 정말 잘 어울리는 멋진 연주였다고 정은숙님 오늘 하늘 진짜 좋던데 네. 연주도 그랬습니다. 존 윌리엄스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이승우님 페페 로메로보다 멋진 연주다. K7774로 들어오신 분 근무하며 스마트폰으로 듣고 있는데 볼륨 업 했다는 정광임님. 최은옥님은 데뷔 10년이 됐는데 목소리는 10대 소녀 같다고. 네, 주강호님 오늘 재택근무하길 잘했다고. 또 은정종님은 진부령에서 들으시면서 사연을 남겨주고 계세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어플리케이션 네. 사용하잖아요. 네. 필터 처리되는 네. 거. 그거 없으면 사진 찍기 어렵다는 분 많은데 네. 박규희 씨의 연주는 그 필터가 싹 처리된 것 같이 자체 필터. 정말 그런 어떤 섬세함과 자연스러운 표현에 있어서 따라올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네, 이런 DNA는 대체 어디서 오는 네. 것일까? 예, 궁금합니다. 글쎄요. 아마 제가 가장 어렸을 때 오랫동안 배웠던 저희 선생님, 스승님의 그 영향이 아닐까. 어떤 선생님? 들어요. 한국에서 제가 일본에서 기타는 시작은 했고 그 선생님은 사실 기억이 안 나고 네네네. 이제 연락도 끊기게 됐고 이제 예. 기타 학원을 접으셔서 3살 때부터 네, 3살 때. 예. 그리고 5살 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천에서 살면서 리여석 선생님이라고 네네. 인천에서 이제 기타 오케스트라 지휘하시는 그 분께 가서 10년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항상 자연스러움을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인위적이거나 꾸며내거나 제가 느끼지 않았는데 치려고 한다거나 이러면은 바로 막으셨던 것 같아요. 어머나. 어렸을 때 기억에. 네. 어렸을 때 기타 소리 잘만 내도 신통할 텐데 자연스러움까지 네. 요구를 하셨다니. 네. 리허설 선생님은 또 어떤 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일단 선생님께서는 제가 되게 어렸잖아요. 5살부터 15살이니까. 네.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예의범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문을 열고 닫고 할 때 닫을 네. 때 이렇게 예를 들면 막바람이 치거나 그러면 쾅 하고 닫힐 때가 있잖아요. 민망하죠. 그때. 그거를 꼭 그거를 제가 그렇게 해서 실수를 하면 조심시키셨어요. 엄청 혼내시고 문은 끝까지 붙들고 닫힐 때까지 문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거 사소한 거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는 그런 거 진짜 모르고 그렇죠. 그냥 열면 들어가면 끝인데 닫고 싶다면 이제 제대로 끝까지 문을 잡고 닫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었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악보를 정리하겠다고 자를 안 대고 그냥 가위로 막 잘랐었어요. 그렇죠. 애기들은. 네, 잘랐는데 네.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러고는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악보를 이렇게 소중하게 안 다루면 안 된다. 악보는 정말 소중하게 예쁘게 정말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그렇게 경외심을 갖고 항상 태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셔서 그때 이후로 정말 악보 이렇게 조금이라도 음표가 잘린다거나 뭐 높은 음자리표 잘라버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가위질 하다 보면 그거 네.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거 엄청 혼나서 그때 이후로는 정말 조심하고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리여석 선생님하고는 지금도 종종 만나시나요? 네, 그럼요. 이번 네. 추석 때도 인사드려 가고. 거의 뭐 부모님과 같은 존재네요. 네, 부모님 같은 존재죠. 세상에. 네. 뭐 악보 정리부터 그렇게 정말 3살 버릇 80 간다고. 네. 바람이 들이쳐서 문 쾅 닫는 그것까지 신경 써서 네, 맞아요. 이 생활 습관을 뭐 다 가르쳐 주셨으면 박규희 씨 부모님은 뭐 박규희 씨를 거저 키우셨네요. 그러니까 기타와 진짜 부모님한테 예의범절로 혼나는 것보다 선생님한테 혼난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런 게 더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는 뭐 보통 그 좋은 스승님들한테는 음악만 배운 게 아니고 네. 삶의 태도, 네.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맞아요. 다 네. 선생님 자체를 보고 배우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정말 오랫동안 만나 뵙고 자라왔기 때문에 선생님의 행동 하나하나 이런 거 다 따라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 선생님 되게 겸손하시고 항상 정말 소탈하시고 정말
그런 따뜻하신 분인데 그런 거를 너무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방송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근데 리어석 선생님도 정말 네. 큰 삶의 스승이시고 네. 또 비엔나에서 만난 알바로 피에리 이분도 정말 그렇죠. 박규희 씨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저를 연주자로 만들어주셨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저에게 색채를 입혀주셨어요. 멋진 리어석 표현이다. 선생님은 기초를 다져주시고 뼈대를 만들어주시고 뼈대를 완전 만들어주시고 그 위에 살을 덮여주신 게 이제 그 피에리 선생님인데 저한테 색채를 많이 주시고 아이디어와 음악가로서 저만의 개성을 가질 수 있는 제가 위축돼 있거나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개성으로 살려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분하고는 한 몇 년? 한 9년 가까이 했죠. 야. 네. 두 선생님이 박규희 씨를 만들어 주셨네요. 맞아요. 스승님이 없다면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연주자라는 거는. 근데 이 선생님도 좀 무서우시다고. 선생님도 되게 무서우세요. 근데 제가 배울 때는 선생님 말씀으로는 본인이 굉장히 유해졌다고 착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나 때는 이러지 않았어. 옛날에는 정말 여자애들이 많이 울고 나가고 그랬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없잖아. 이러면서 이 선생님이 소리에 엄청 집착이 강하시다고. 네, 소리에 엄청 집착이 강하세요. 집착이라고 하면 나쁜 뜻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정말 소리 퀄리티 하나하나 허투루 내면 다시 치게 하고 끝까지 그 소리 한 소리 내다가 끝난 적도 있어요. 레슨이. 어떻게? 네. 무서워. 그러니까 이거 치다가도 네. 이게 아닌가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 근데 눈치 보고 하면은 또 더 좋은 소리 낼 수 있어라는 식으로. 네, 항상 그렇게. 그렇군요. 네. 아니 공부를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네. 빈 국립음대, 스페인 알라칸테 음악원 지금 석사 재학 중이신데 네. 또 독일 바이마르 국립음대도 갈 예정이라고. 갈 예정이었는데 네. 지금 약간 그 예정이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내년 가봐야 또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코로나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독일로 간다는 그런 계획도 잡으셔서 그런지 네. 다음 레파토리가 또 준비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네. 곡을 저희야 좋은데 말러의 교향곡을 네. 기타로 연주한다는 생각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는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분이 계신데 손여른 씨. 예. 네, 손여른 감독님께서 그 평창 대관령 음악제를 감독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주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제 이 곡을 해줄 수 있냐고. 기타로? 네. 그렇게 제의를 주셨어요. 근데 이 곡이 일본에서 한국 편곡이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무라지 카오리가 CD에 수록을 하고 있어서. 근데 저는 오케스트라 곡이나 피아노 곡을 섣불리 연주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원곡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미 수많은 그 명반들이 태어났고 그래서 그걸 건드리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네, 그래서 도전이었군요. 도전을 시도도 안 해봤었는데 그걸 시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손여름 감독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정말 이렇게 파게 됐어요. 집중적으로. 근데 너무너무 기타에 잘 맞고. 그래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무대 올리기 전까지도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 그 무대 리허설을 하기까지도. 근데 무대 리허설 때 그 음향 감독님이랑 저희 대표님께서 좋다. 기타로 쳐도 정말 기타곡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좀 자신을 얻고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 연주하고 싶어서 평창 이후로 이번에 처음 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지금 너무 많이 떨려요. 정말요? 어떻게 우리 두 번째로 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정말 악보도 엄청 복잡할 텐데. 네, 오케스트라 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최소한으로 만들려고는 했지만 조금. 알겠습니다. 튜닝 좀 하시고. 네. 박규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러의 교향곡 5번이죠. 여기 아다지에토를 오늘 기타 선율로 들을 텐데요. 그 박규희 씨의 연주를 들으면서 가슴이 탁 트인다는 분.
대체 라이브가 맞냐고 물으시는 분들, 기타 소리가 너무 가을가을 해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고 싶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박효인 씨가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두 번째로 연주한다고 합니다. 히로카즈 사토 편곡의 구스타브 말러의 교향곡 5번 가운데 아다지에토, 박효희의 라이브 연주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디오 생방송 너무 어렵네요. 히로카즈 사토의 편곡, 구스타브 말러의 교향곡 5번 가운데 아다지에토, 박교희 씨의 기타 연주로 들었는데요. 류희아 님이 하나하나 빚어내는 그 사이의 여백마저 아름답다. 영혼이 정화되는 기타 연주에 넘어갑니다. 이영찬 님, 기타는 가을이랑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정말이네요. 네. 이순실 님, 갑자기 영화 디어헌터 OST 카바티나가 생각나면서 언젠가 박규희 씨의 연주를 듣고 싶다는 이승호님, 말로 5번 기타로 듣다니 너무 귀한 시간이라고 서울행 비행기 끊어야 되나요? 제주에서는 연주 계획이 없으시냐고 배지아님이. 네. 뮤즈 박규희님이 영혼이 맑아진 기타 소리 감사하다고 등등등 네. 많은 사연이 올라오고 감사합니다. 있어요. 너무 부족한 연주였지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말러의 이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토를 기타 연주로 들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라디오 생방송 어렵다고 하셨지만 유튜브 채널도 네. 운영하시면서 뭐 그렇게 어려우세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몇 번이나 할 수 있잖아요. 편집도 가능한 거고. 아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팬들하고 소통하면서 뭘 느끼세요, 요새? 저는 막 거기서 최근에는 이제 댓글 읽는 거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글밖에 안 쓰셔가지고 아니, 네, 악플이 하나도 없어요. 박규희 씨가 훌륭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힘을 얻고 있죠. 좋은 기운을 얻으시는군요. 네. 팬들은 뭘 좀 궁금해하던가요? 글쎄요. 뭘 궁금하실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 한번 받으셔야 돼요. Q&A. 뭐 그런 네. 시간 한번 마련하시면 네. 또 올라올 겁니다. 네. 박규희 씨 하면 이 얘기 꼭 듣고 싶었어요. 그때 네. 참 큰 콩쿠르죠. 벨기에 브랭턴 콩쿠르에서 네. 너무 열심히 하다가 네. 당일날 네. 손톱이 빠졌다. 이게 손톱이 빠졌다는 좀 많이 와전이 된 거고. 와전. 네. 네. 손톱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이제 기타리스트는 손톱이 바이올리니스트의 활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인데. 없어졌다는 건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갈려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갈려서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손톱이 살보다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치다 보니까 짧아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치는 면적이 아예 그냥 없어진 거죠. 그러면 살로만? 살로 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아있는 0.01mm 그런 비슷한 그 부분을 의존하면서 연주하고.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네, 너무 힘들었어요. 소리가 안 나니까 일단.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요? 그 지경이 살로 치면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손톱으로 치면? 손톱 치려면 되게 크게 나오는 거죠. 되게 뭉툭하게. 그러니까 음악적 표현을 위해서는 이런 소리도 쓰긴 하는데 기본은 소리가 일단 전달이 돼야 돼서 네. 손톱을 섞어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연주로 우승을 하셨다고요? 그때 그래서 2차 예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다행히 2차 예선과 본선까지가 조금 시간이 있었어요. 한 3, 4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잘했구나.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길러서 본선에서는 그래도 좋은 2차보다는 훨씬 좋은 컨디션으로 올라갔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정말 무식하게 연습을 한 거죠. 13시간을 했거든요. 13시간? 그때 그 시절에. 네. 하루에 13시간? 하루에, 네. 그 콩쿠르 기간에만요? 아니요. 그 전부터 계속 몇 개월 전부터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10시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최고 13시간. 네. 그게 어떻게 앉아있어요? 그때는 체력이. 눈 뜨면 그냥 계속 기타 연습을 했다는 건데. 네. 눈 뜨면 계속 했죠. 아니, 근데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고등학교 때 왕복 15km 자전거 타면서 통학했다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니었는데 그때는 교통비를 이제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닌 건데 제가 그냥 일본에서는 이제 시립학교에 다녔어요. 공립학교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자전거를 이제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한 번 가는데 15km예요. 그래서 왕복은 30km예요. 15km면 한 몇 분 걸릴까? 자전거로는 제가 빨리 달렸을 때 40분 걸려요.
네. 엄청 빨리 달리. 엄청 빨리. 도착하면 땀으로 다 젖어 그렇죠. 있는 상황. 여름에 뭐 난리 나죠. 예. 근데 기타 메고. 아니요. 기타는 필요 없었죠. 필요 없고 그냥 학교. 거기 그냥 인문계라서 음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서 기타는 이제 방과 후에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한 3년 달렸어요? 네, 3년. 자전거 통학. 네. 예. 그럼 매일같이 정말. 눈 오는 날 빼고, 눈 오고 비 오는 날 빼고. 위험하니까. 네. 그때 빼고는 다 달렸어요. 지금도 자전거 타십니까? 지금은 거의 안 타요. 거의 안 타지만, 네, 잘 타긴 하죠. 그때 다져진 허벅지 힘으로 네. 13시간. 그래서 20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는 자전거, 그때 한 3년 자전거 네. 세게 탄 걸로. 네. 야. 그래서 30대 때 골골거리는 것 같아요. 다시 자전거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 근데 사실 자금자금 하시잖아요. 네. 얼굴도 작고, 손도 작고. 그런데 지금 박규희 씨의 기타는 박규희 씨 몸에 딱 최적화된 사이즈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레귤러 사이즈보다 좀 작죠? 한 5분의 4? 아니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커 보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상하다. 아니, 사선으로 봐서 그러신가요? 그런가? 옆으로 봐서 그런가요? 네. 이게 그 유명한 그 프리드리히. 네, 맞아요. 제작한 국내에 하나밖에 없다는. 국내에 중고로는 한두 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70년대가 60년대인 걸로 알고 있고, 거의 뭐 초창기 때 가장 악기를 많이 만드셨을 때, 그때 악기들이 국내에 한두 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직접 받은 거는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이죠.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제작된 거예요? 이거는 2009년이요. 2009년. 얘도 한 10년 넘었네요. 네. 아니, 이분이 왜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 이분은 일단 악기가 정말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악기 제작가들도 그렇고 기타리스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제1로 뽑는 악기 중에 하나예요. 가장 선호하는 악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악기 제작가들의 제작가인 거예요. 제작가들의 스타일 정도로 그런 정도로 정말 많은 그런 존경을 받고 있어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유명한 것 같아요. 아니 그 프리드리히가 만든 맞춤형 기타를 이렇게 소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학생이 갖기에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대가들 중에서도 그분이 직접 인정하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만들어주는 걸로. 너무하시네. 이제 90년대 후반부터는 그렇게 바뀌셨어요. 네. 그래서 2000년대는 거의 정말 1년에 4대 아니면 3대를 만드셨는데 다 이제 본인의 사랑하는 존경하는 아티스트를 위해서만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었고. 그럼 2009년에 박규희 씨는 어떻게? 저희 선생님, 피에리 선생님께서 이 악기를 쓰셨는데 제가 그 전에 갖고 있던 악기가 너무 이제 선생님한테는 안타까우셨나 봐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의 악기를 만들어주신다고 했었는데 원래는. 그럼 그 악기를 자기는 갖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주겠냐 하신 거예요. 저랑 상의도 없이 그냥 물어보셨는데. 아니, 상의하면 안 되지.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된다고 승인이 나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감동. 일본까지. 제가 겨울방학 때 일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12월에 연락이 집 전화로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프리드리히가 너 악기 준대. 악기 만들어주겠다고 약속 받았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만나야 되나요? 네, 만나러 갔죠. 파리로 갔죠. 선생님하고 저랑 그리고 이 악기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장학금 내주시겠다고 하셨던 일본의 저희 어머님의 직장 상사분이신데 클래식 애호가세요. 그분과 함께 이제 악기를 가지러 갔죠. 그렇군요. 또 연주를 좀 해봤어요? 그 앞에서? 네, 했죠. 그래서 숲속의 꿈이라는 트레몰로곡 저의 인생곡인데 그 곡을 연주해드렸어요. 했더니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악기가 몇 달 후. 그리고 그때 바로 받았죠. 6개월 만에 완성이 됐어요. 겨울에 이제 선생님께서 주문을 하시고 6월 달쯤에 이제 그게 완성이 돼서. 이게 지금 제가 보는 악기가 그 악기. 네, 맞아요. 세상에. 11년 됐네요, 벌써. 네. 자, 이제 라이브 한 곡 남았습니다. 빌라로브스의 쇼로 1번. 잠깐 소개해 주시고. 쇼로 1번은 빌라로브스 브라질 음악이에요. 그래서 브라질의 작곡가인데 그 유럽 음악과 브라질의 전통 음악을 믹스해 놓은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 좀 하셔야죠. 헥토르 빌라로브스의 쇼로 1번, 기타리스트 박규희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튜닝 소리도 뭔가 다른 것 같죠? 다니엘 프리드리히가 기타의 명 제작자 프리드리히가 만든 11년 된 기타 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빌라로스의 쇼로 1번 박규희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답다고. 아이고. 이 곡은 정말 뭔가 가벼운 가운데 제 마음을 툭 건드리는 네. 네, 그런 순간이 있어서 네.
기분 좋을 때 들어도 좋고 우울할 때 들어도 위로가 네.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어떡해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예. 끝날 시간이네요. 지난 10년, 데뷔를 10년으로 잡아서, 2010년으로 잡아서 네. 그렇지만 아주 오랜, 3살 때부터 기타를 연주해 오면서 지치고 힘든 시간이 왜 없겠어요. 네. 그럴 때 박규희 씨가 좀 꺼내보는 힘이 되는 생각, 누군가의 한마디 그런 건 뭐였어요? 제가 믿는 유일한 말이 하나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 이거만이 진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어떤 조언들도 사실은 그때그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가장 진실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제 경험상. 네. 그래서 그 말을 항상 새기려고 하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지나가요. 그리고 버텨야죠. 네, 시간이 그 힘든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더라고요. 네. 정말 10년 뒤 또 20주년 데뷔 무대에서는 박규희 씨가 어떻게 성장해 있을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10월 17일 롯데 콘서트홀에서의 10주년 데뷔 리사이트 아주 멋지게 마무리하시길 기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신윤주였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뵐게요.